장수영은 올해 55세 이혼녀입니다. 수영의 시간은 35시절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처절한 배신과 폭력을 경험한 뒤 잔인하게 멈춰 선 듯했죠. 5살밖에 안 된 어린 딸 미진의 손을 잡고 이혼 도장을 찍던 날, 그녀는 자신에게 2번 다시 남자는 없을 것이라 굳게 맹세했죠. 그 다짐은 그녀의 젊음을 송두리째 삼켜버린 지긋지긋한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었죠. 남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기 위한 생존 전략이었고요. 동시에 삶을 지탱하는 보루였습니다. 그러나 2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그녀는 어느덧 늙어가는 아줌마가 된 사실이 조금은 서글펐죠. 꽃다운 젊은 시절이 언제 이렇게 지나갔는지 인생 참 덧없다는 생각만 들었죠. 지난 20년 동안 장수영은 그야말로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식당에 허드렛 일, 공장에 밤샘 작업, 남의 집 청소까지. 오직 딸 하나만을 바라보며 버텨낸 세월이었죠. 천신만고 끝에 에센시아 아파트 상가에 작은 슈퍼와 실내 포장마차를 겸한 수영내를 열었죠. 인제 이곳은 그녀의 헌신과 열정만큼이나 활기 넘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상냥하고 손 빠르며 음식 솜씨까지 좋아 수영내는 단골 손님이 끊이지 않았죠. 늘 웃는 얼굴로 손님을 맞는 덕에 아파트 주민들도 간단한 것들은 수영내 슈퍼를 애용했고요. 이곳은 단순한 가게를 넘어 주민들의 사랑방이자 장수영의 삶이 오롯이 녹아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녀가 직접 말아주는 김밥을 사기 위해 이른 아침마다 줄을 섰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포장마차의 어묵탕은 주민들 해장을 책임졌고요. 솜씨도 솜씨련이와 변함없이 성실함을 보여준 그녀를 주민들은 신뢰했습니다. 어르신들은 그녀를 딸처럼 예뻐했죠. 작은 가게의 모든 풍경에는 그녀의 강인한 생명력과 소박한 만족감이 스며들어 있었죠. 그러나 아무리 견고하게 다져놓은 삶이라 할지라도 예상치 못한 균열은 늘 불시에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녀의 무덤덤한 일상에도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새로운 파동이 일기 시작했으니까요. 마치 오랜 시간 잊고 지낸 감정의 씨앗이 불현듯 싹을 틔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에센시아 아파트의 거주자인 김필모는 올해 57살입니다. 필모의 삶은 아내의 죽음과 함께 깊은 침잠에 빠졌죠. 5년 전 췌장암이라는 잔인한 병마가 평생을 함께했던 아내를 그에게서 영원히 빼앗아갔죠. 평생을 존경하고 사랑했던 아내. 아내가 없는 삶은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일 뿐이었죠. 필모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깊은 상실감에 빠졌죠. 모든 열정의 불씨가 사그라졌으니까요. 에센시아 아파트 상가에서 김필모 타일이라는 간판을 걸고 타일 시공 전문가로서 묵묵히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미친 듯 일에 몰두하지 않으면 아내 생각에 가슴이 뭉그러졌으니까요. 다행히 수십 년 동안 신용을 지켜온 덕분에 일거리는 넘쳐났죠. 필모의 유일한 목표는 딸 재영이 완전히 독립할 때까지 성실히 뒷바라지하는 것뿐이고요. 그 후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조용히 살아가리라는 다짐뿐이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지고지순한 마음은 그 어떤 이성에게도 눈길 한 번 주지 않게 만들었죠. 일과 딸, 그 외에 무슨 여자한테 한눈 팔기? 그런 건 올곧은 성격의 필모에겐 사치이자 소모적인 감정일 뿐이었죠. 더구나 필모는 내일 모레 60이라는 나이의 무게를 준엄하게 받아들였으니까요. 그런 처신이 딸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비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조용히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허전할 때면 클래식을 들으며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묵묵하고 감옥한 성품은 필모를 더욱 고독하게 만들었죠. 그러나 동시에 그의 진중함과 성실함은 아파트 상인들 사이에서 좋은 평판을 얻게 했죠. 그는 자신의 감정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타인에게 먼저 다가가는 법도 거의 없었죠.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어느 날부터인가 익숙한 일상의 틈바구니를 비집고 미묘한 변화의 감정이 찾아들었습니다. 매일 이른 아침부터 슈퍼 문을 열고 가게를 정비하는 장수영 사장의 활기찬 모습.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 늘 머무는 따뜻한 미소는 그의 무미건조한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단순히 이웃으로서의 무덤덤한 시선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시선에는 왠지 모를 편안함과 아늑함, 기대감이 서렸습니다. 필모는 장수영 사장의 존재가 자신의 삶에 스며드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면서 죄책감에 빠졌죠. 죽은 아내와 동갑인 수영은 이웃사촌 정도가 아니라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였으니까요. 아내와 너나들이 하는 사이였던 여자에게 야릇한 감정을
죽은 아내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생각하는 거야? 곱게 늙어야지. 나이 60 바라보면서 여자를? 미친 거 아냐? 한편으로는 죽은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이 나이에 찾아오는 낯선 감정에 대한 당혹감으로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죠. 필모는 이 감정의 정체를 애써 외면하려 노력했지만 이미 일렁이기 시작한 물결은 쉽사리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에센시아 아파트 관리소장 팽소진은 자식 없이 2번의 이혼을 겪으며 남자라는 존재에 대한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지긋지긋하다는 말이 저절로 나올 만큼 결혼이라는 제도가 그녀에게 남긴 것은 상처뿐이었죠. 다시는 그 어떤 남자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으리라 다짐했고 관리소장으로서 빈틈없고 강인한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갔죠. 그녀의 표정에는 세상 풍파를 겪으며 다져진 강인함과 함께 한편으로는 깊은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삶에도 어느 날부터 야릇한 감정이 꽃을 피웠죠. 아파트 주민인 김필모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요. 필모가 혼자 되기 전부터 호감은 있었죠. 그의 묵묵하고 성실한 태도, 아내와 사별 후에도 흐트러지지 않는 진중함, 팽소진의 차갑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두드리는 듯 했습니다. 팽소진은 남자의 존재 자체를 지겨워하면서도 김필모에게만큼은 왠지 모를 관심과 호기심이 생겨났죠. 필모가 동 대표로서 회의에 참석할 때면 괜스레 눈길이 갔고 그의 소소한 일상에도 관심이 쏠렸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김필모가 수영 내 슈퍼의 장사장과 심상치 않은 교류를 하고 있음을 어렴풋이 감지했습니다. 단순히 이웃과의 친분을 넘어선 미묘한 기류였죠. 질투심은 아니었으나 왠지 모를 신경쓰임이 그녀의 마음 한구석을 자극했죠. 자신이 먼저 알아본 남자. 조용하고 과묵한 김필모라는 존재를 장수영 사장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내리를 스쳐 지나갔죠. 그녀의 입꼬리에 묘한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이제 세 사람의 삶은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팽소진은 자신의 감정을 은밀히 드러내지 않은 채 김필모를 향한 마음의 끈을 서서히 조여가기 시작했으니까요. 장수영의 딸 장미진과 김필모의 딸 김재영은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이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부모가 겪는 삶의 희로애락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성장했죠. 장미진은 엄마의 진한 고통과 현재의 강인함을, 김재영은 아빠의 깊은 슬픔과 묵묵한 책임감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죠. 그렇기에 두 절친은 각자의 부모가 언제까지 홀로 외로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걱정과 안쓰러움을 항상 마음 한편에 지니고 있었죠. 둘은 퇴근한 뒤 평소처럼 수영 내 슈퍼에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며 맥주를 마셨죠. 미진은 재영에게 의미심장한 얘기를 꺼냈죠. 너희 아빠? 요즘 따라 가게에 자주 들르셔. 평소 같으면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가끔 들르는 정도였던 너희 아빠가 최근 들어 이른 아침마다 슈퍼에 들르셔. 울 엄마와 단둘이 커피를 마시며 담소 나누는 모습이 어쩐지. 우리 엄마도 좀 그래. 너희 엄마랑 친구처럼 지내실 때는 너희 아빠? 눈인사만 했었는데 요즘은 바라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듣던 재영 또한 미진의 말에 문득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재영 역시 아빠의 달라진 모습들을 미진에게 털어놨죠. 무뚝뚝한 아빠가 최근 들어 출근길 옷차림에 신경 써. 평소에 입지 않던 밝은색 셔츠를 막 사들이고. 안 그래도 우리 아빠?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두 딸은 서로의 부모에게 나타난 작은 변화들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죠. 미진은 이혼 후 남자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던 엄마의 변화에 내심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느껴지는 엄마의 활기에 대한 기대감을 품었죠. 재영이 역시 돌아가신 엄마를 누구보다 깊이 사랑했던 아빠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 복잡한 신경을 감출 수 없었죠. 엄마에 대한 죄책감과 동시에 아빠의 외로운 삶에 찾아온 작은 희망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이었습니다. 두 절친은 부모님의 관계가 가져올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해 설렘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끼며 서로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죠. 그들은 알지 못했죠. 자신들의 오늘 대화와 관찰이 훗날 부모의 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렇게 세 중년의 사랑과 질투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딸들의 시선 속에서 에센시아 아파트의 늦깎이 로맨스는 서서히 태동하기 시작했죠. 장수영의 일상은 이제 김필모라는 존재로 인해 조금씩 윤곽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슈퍼문을 열고 향기로운 커피를 내릴 때면
문득 필모가 올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의 묵직한 발걸음 소리, 간결한 아침 인사, 그리고 짧지만 진심이 담긴 몇 마디는 수영의 고요했던 마음을 가랑비처럼 촉촉하게 적셨죠. 그는 굳이 애써 말을 걸거나 눈길을 주려 하지 않았죠. 그의 시선은 늘 그녀의 존재를 부드럽게 감싸 안는 듯 했고요. 어쩌다 슈퍼 안에서 전구가 나가거나 무거운 짐을 옮겨야 할 때면 필모는 말없이 다가와 능숙한 손길로 일을 해결해 주곤 했죠. 그의 땀 냄새 섞인 작업복에서는 삶의 진솔함이 느껴졌고 그녀는 그런 그의 모습에서 잊고 지냈던 든든함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20년 전에 끔찍했던 기억들이 아직 그녀의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필모와의 만남은 그 기억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조금씩 닳도록 만들었죠. 지난 과거의 상처가 깊어 새로운 인연을 두려워했던 수영입니다. 그러나 필모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봄날의 온기처럼 수영을 감쌌죠. 그녀의 입가에는 어느새 이유 모를 미소가 자주 번졌고 퇴근 후 거울에 비친 얼굴을 보며 옅은 홍조를 띠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죠. 그녀의 딸 미진이 엄마? 요즘 예뻐진 것 같아요. 하는 칭찬을 건넬 때마다 수영은 괜스레 겸연쩍어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기분 좋은 설렘을 감출 수 없었죠. 그렇게 장수영의 삶은 고요했던 호수의 잔잔한 물결이 일듯 새로운 감정으로 물들어가는 중입니다. 김필모 또한 장수영의 따뜻하고 활기찬 모습에 서서히 매료되고 있었죠.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삶은 색을 잃은 듯 무채색이었죠. 모든 열정과 기쁨은 과거 속에 묻힌 채 그는 그저 주어진 삶의 궤적을 묵묵히 따라갈 뿐이었죠. 57 나이의 여자들한테 관심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장수영은 달랐죠. 그녀의 가게에서 풍기는 정겨운 음식 냄새와 손님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의 끊임없는 활력은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서서히 온기를 불어넣었죠. 매일 아침 그녀와 나누는 짧은 인사는 하루를 시작하는 작은 위로가 되었죠. 때로는 그녀의 활짝 웃는 얼굴이 그의 작업 중 힘든 순간들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기도 했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수영의 일상에 시선이 머무르기 시작했고요. 그녀가 힘들지는 않을지, 불편한 점은 없을지 신경 쓰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죠. 특히 아파트 관리소장 팽소진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그로 하여금 장수영의 존재를 더욱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죠. 필모는 두 여자의 미묘한 감정 속에서 낯선 혼란을 겪는 중이죠. 수영에게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잔잔한 설렘과 편안함이 있었죠. 반면 팽소진에게는 예상치 못한 적극적인 구애와 알 수 없는 부담감을 느꼈죠. 그의 마음속에서는 죽은 아내에 대한 지고지순한 의리와 새로이 피어나는 감정 사이에서 깊은 갈등이 시작되었죠. 필모는 여전히 세상을 떠난 아내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을 안고 있었지만 장수영의 밝은 미소는 그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속삭이는 듯 했죠. 필모는 이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장수영에게 더욱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을 느꼈죠. 그녀에게 작은 도움을 줄 때마다 느껴지는 뿌듯함과 그녀의 감사함을 담은 미소는 그의 지친 마음의 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직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이미 잔잔한 변화의 조류가 시작되고 있었죠. 팽소진의 시선은 이제 장수영과 김필모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특유의 예리한 관찰력으로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죠. 김필모가 장수영에게 보내는 시선 속의 따뜻함, 그리고 장수영이 김필모를 대하는 태도 속의 배려심을 보며 그녀의 마음속에는 잊고 지냈던 경쟁심과 질투심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죠. 남자라면 지긋지긋하다던 그녀의 다짐은 김필모라는 존재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번의 결혼 실패가 가져다준 상처와 외로움을 김필모를 통해 치유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에 사로잡혔죠. 관리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김필모에게 이런저런 핑계로 접근했고 그의 타일 가게를 수시로 드나들며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장하려 애썼습니다. 때로는 아파트 보수 문제로, 때로는 동 대표인 필모의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그에게 다가섰죠. 그는 김필모의 무뚝뚝함 속에서 성실함과 진중함을 읽었고 그것이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안정적인 남자의 모습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장수영이 김필모에게 웃음과 위로를 건넬 때마다 팽소진의 마음속에서는 묘한 불쾌감과 함께 자신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조급함이 피어났죠. 그녀는 김필모의 주변을 맴돌며 그와 장수영의 거리를 확인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의 관계에 균열을 만들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했죠.
그녀의 미소 속에는 이제 알 수 없는 섬뜩함마저 느껴졌고 김필모를 향한 그녀의 집착은 서서히 위험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팽소진은 장수영에게 김필모와의 관계를 포기하라는 은밀한 경고를 보내기도 했죠. 물론 직접적인 말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태도와 시선 그리고 의도된 정보 전달을 통해 장수영의 마음을 흔들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수영의 딸 장미진과 김필모의 딸 김재영은 부모들의 변화를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죠. 매일 수영 내 슈퍼에서 나누는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수다. 둘의 대화는 이제 부모님들의 썸을 분석하는 시간이 되었죠. 장미진은 엄마의 얼굴에 오랜만에 피어난 생기와 설렘을 보며 내심 기뻐했지만 동시에 팽소진의 존재가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걱정하기 시작했죠. 재영아, 너희 아빠가 아침마다 가게에 오시는 거 이제 너무 당연해졌지? 우리 엄마가 그렇게 활짝 웃는 모습 난 아직 낯설어. 그런데 팽 소장님도 좀 이상하지 않니? 관리사무소만 지키던 사람이 툭 하면 우리 가게에 자주 들러. 특히 너희 아빠랑 울 엄마가 같이 있을 때. 왠지 촉이 안 좋아. 미진은 재영에게 자신의 불안감을 털어놓았습니다. 김재영 역시 아빠의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웠죠. 무뚝뚝하고 조용했던 아빠가 장수영 사장 앞에서는 옅은 미소를 띠고 어딘가 편안해 보이는 것을 보며 그녀는 아빠의 삶에도 드디어 새로운 행복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었죠. 돌아가신 엄마를 향한 존경과 사랑은 변함없겠지만 홀로 남겨진 아빠의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재영은 아빠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랐죠. 하지만 팽소진 소장의 노골적인 접근을 보며 그녀의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미진아, 우리 아빠가 남한테 싫은 소리 잘 못하시는 거 너도 잘 알잖아. 팽 소장님이 요즘 들어 자꾸 우리 아빠한테 불필요한 접근하는 것 같아. 네 말대로 팽 소장님? 좀 수상해. 두 딸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서로의 부모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장수영과 김필모가 서로에게 가지는 조심스러운 호감과 팽소진이 끼어들어 만들어내는 불균형을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죠. 그들은 단순히 흥미로운 썸 구경꾼을 넘어 부모님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때로는 보호하려는 마음을 품게 되었죠. 아직은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았지만 그들의 대화 속에는 부모님의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은밀한 계획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죠. 두 친구는 각자의 방식으로 부모님의 감정 변화를 관찰하며 언젠가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순간을 기다렸고요. 딸들의 보이지 않는 지지와 관심 속에서 중년의 삼각관계는 더욱 복잡한 전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새 중년 남녀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흐름 속으로 들어섰습니다. 장수영은 잊었던 여인으로서의 감정을 되찾고 있었고 김필모는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새로운 온기를 발견했죠. 팽소진은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그들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아파트 상가의 작은 슈퍼와 타일 가게, 그리고 관리사무소는 이제 세 사람의 복잡한 감정이 얽히고 설키는 무대가 되었죠. 누군가의 설렘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불안이 되었고 한 사람의 희망은 다른 사람에게는 위협이 되었죠. 고요했던 에센시아 아파트 상가에는 그렇게 알 수 없는 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중년의 사랑은 젊은 날의 불같은 격정과는 다른 조심스럽고 현실적인 동시에 더욱 깊은 감정의 소용돌이를 예고하고 있었죠. 이들의 관계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장수영의 삶에 찾아온 김필모라는 온기는 이제 거센 바람 앞에 흔들리는 작은 촛불 같았습니다. 그러나 팽소진의 노골적인 견제는 수영의 마음을 짓누르는 불안감으로 변했죠. 단순히 필모를 향한 소진의 시선은 불편한 단계를 넘어섰고요. 그녀의 행동은 장수영과 김필모 사이의 미묘한 감정을 대놓고 방해하기 시작했으니까요. 드디어 팽소진이 칼을 빼들었거든요. 팽소진은 상가 주민들에게 장수영과 김필모에 대한 은근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죠. 둘 사이를 의심스러운 관계로 몰아갔죠. 혼자 된 남자와 이혼한 여자가 다 큰 자식들을 두고 저게 무슨 꼴이냐며 아예 대놓고 험담을 퍼뜨렸죠. 팽소진의 의도대로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눈덩이처럼 커지며 확산했습니다. 그 얘기 들었어? 김필모 타일 사장과 슈퍼 장 사장이 그렇고 그런 사이래. 그래? 난 설마 했는데 그게 사실이었어? 어머, 그 여자 그렇게 안 봤는데 세상에. 그 여자 김 사장 아내랑 친구나 마찬가지 사이 아니었어? 그러면 친구 남편을? 모든 주민이 그런 소문을 퍼뜨린 건 아니지만 주민 상대로 장사하는 수영에게 치명타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구세주가 있었습니다.
노인정의 대빵 할머니 장돌레 어른이었습니다. 대빵 할매는 올해 80의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합니다. 정신이 맑은 만큼 경우도 밝아 노인정의 재판관이죠. 아들 내외가 모시겠다고 해도 혼자 사는 걸 고집합니다. 혼자 살아도 집안이 반짝반짝할 정도죠. 대빵 할매는 에센시아 아파트에서 30년째 삽니다. 20년 전에 영감 먼저 보내고 꿋꿋하게 삽니다. 80 나이에도 폐지를 모고 어떻게든 아들 내외한테 짐이 안 되려 바지런을 떱니다. 수영내 슈퍼의 장수영을 동성동본이라며 예뻐하기 시작해 지금은 딸처럼 생각합니다. 김필모 타일의 필모도 아들처럼 생각하죠. 두 사람이 워낙 대빵 할매한테 잘하니까요. 대빵 할매뿐 아니라 두 사람은 모든 어른한테 살갑기가 솜사탕이죠. 대빵 할매는 웬만한 주민들 역사를 꿰고 있습니다. 아들 내외처럼 생각하는 필모와 수영의 역사도 당연히 꿰고 있죠. 어쨌거나 오늘 대빵 할매 장돌레는 마음 단단히 먹었습니다. 젊은 것들한테 왕따 당하든 말든 해야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입 돌아가고 싶어? 남의 말이라고 막 갖다 붙여? 나이 살들이나 먹어서 뭐 하는 짓들이야? 그렇고 그런 사이면 어때? 뭐 잘못됐어? 김 사장은 상처한 지 5년이나 됐고 장 사장은 이혼한 지 20년도 넘었어. 외로운 사람들끼리 좀 잘 되면 안 돼? 배 아파? 때마침 여자들이 모여있는 벤치에 들른 관리소장 팽소진이 대빵 할머니 눈에 딱 걸렸습니다. 아이고 팽소장. 잘 왔네 잘 왔어. 관리소 사무실에 짱 박혀 얼굴 보기도 힘든 사람이 요즘 자주 보이네. 왜? 오늘도 장 사장 험담 퍼뜨리러 왔어? 사람이 왜 솔직하지 못해? 김필모 좋아하는 사람이 장 사장뿐이야? 팽 소장도 김 사장한테 마음 있잖아. 내가 다 알아. 이 나이 먹도록 는 건 눈치뿐이야. 딱 보면 알아. 처음에 팽소진은 지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원래 장 사장이랑 친하시잖아요. 김밥이든 어묵탕이든 겉절이니 뭐니. 죄다 장 사장이 해다 바치니까 예쁘겠죠. 대빵 할매가 매섭게 대받아쳤죠. 말 잘했다. 장 사장이 원래 그렇게 살갑고 착해. 나한테만 그러나? 이 아파트 노인 중에서 장 사장한테 눈꽃만큼이라도 신세 안 진 사람 있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도 유분수지. 어따 대고 김 사장을 눈독 들여? 눈독이야 들일 수 있지. 왜 엄한 사람 험담하고 다니는데? 말빨로 할매를 이길 수 없자 팽소진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황급히 뒤돌아서는 소진의 뒷덜미를 할매의 일갈이 잡아챘습니다. 왜? 내 말이 틀려? 김 사장이 장 사장하고만 가까워지니까 심통 난 거잖아. 아니야? 아무리 벨이 꼴렸어도 그렇지. 왜 험담을 하고 다녀? 그래 봤댔자 내 보기에 팽 소장은 김 사장이랑 절대로 안 돼. 만약에 되면 내 손바닥에 장을 지진다. 할 말 다 던진 대빵 할매는 휑 뒤돌아서서 빠른 걸음을 걸었습니다. 그 일 이후 소문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장돌레 어른의 말씀 어디 한 구석 틀린 데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팽소진의 막무가내식 조롱 섞인 말들은 장수영에게는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죠. 20년 전 이혼 후 홀로 딸을 키우며 온갖 시선과 편견을 견뎌야 했던 과거의 기억들이 다시 그녀의 발목을 잡는 듯 했죠. 매일 아침 김필모와의 짧은 만남에서 느끼던 소박한 행복은 어느덧 따가운 시선들 앞에서 죄책감으로 변질되었죠. 필모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불편해지기 시작했죠. 그녀는 다시금 세상과 자신을 단절하려는 듯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는 자신을 발견했죠.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제 설렘보다는 두려움을 안겨주었으니까요. 과연 이 나이에 다시 사랑이라는 것을 시작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나의 행복이 혹시 우리 딸 미진이에게? 또 필모 씨 딸 재영이에게? 누구보다 필모 씨에게 누를 끼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끝없는 자기 의심이 그녀의 상념을 지배했죠. 그녀의 내면에서는 희망과 절망이, 설렘과 포기가 쉴 새 없이 싸움을 벌였죠. 결국 혼자 지쳐버린 장수영은 김필모를 의도적으로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인사를 건네는 김필모에게 얼버무리거나 바쁘다는 핑계로 그와의 거리를 두려 했었죠. 그녀는 김필모의 따뜻한 눈빛 속에서 불안정한 자신의 감정을 발견했고 이 불안이 혹여 그에게 상처를 주게 될까 두려웠죠. 장수영은 결국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필모와의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었죠.
김필모는 장수영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혹감과 함께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슈퍼 앞에서 오가던 짧은 대화와 눈빛 속의 온기는 이제 그녀의 의도적인 회피 속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듯 했으니까요. 그는 장수영의 달라진 태도 뒤에 팽소진의 끈질긴 방해가 있음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어딘가 선을 넘지 않으려는 장수영의 모습을 보며 더욱 답답하고 혼란스러웠죠. 아내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을 것이라 믿었던 그의 마음에 장수영은 조용히 스며들어 빛을 불어넣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녀의 밝고 건강한 에너지는 그의 닫힌 감정의 문을 조금씩 열게 했고 잊고 지냈던 살아있음의 감각을 되찾게 했죠. 하지만 팽소진은 그 틈을 파고들며 김필모를 압박했죠. 장 사장 딸이 김 사장님 딸이랑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라면서요. 걔들이 두 사람 관계를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요? 더구나 장 사장은 김 사장님 전처와 친구나 마찬가지였다면서요. 사람들 눈이 곱겠어요. 대빵 할매한테는 말 한마디 대들지 못하던 팽소진. 퇴근하는 필모를 노골적으로 불러 세워놓고 마구마구 화풀이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거나 말거나 막무가내네요. 길 건너 슈퍼에서 빗자루질하던 수영이 다 듣고 있는데도요. 막 나가자 이거죠? 김필모의 내면에서는 죽은 아내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새로이 피어나는 장수영에 대한 감정, 그리고 팽소진의 개입으로 인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깊은 고뇌가 시작되었죠. 이런 감정, 죽은 아내한테 혹시 죄 짓는 건 아닐까? 이 나이에 이런 복잡한 감정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들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죠. 필모는 홀로 남아 외로움을 견뎌내는 삶을 택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 더 현명한 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장수영을 피하는 것이 오히려 그녀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녀의 멀어진 뒷모습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마음 한구석의 시큰거림은 숨기지 못했습니다. 김필모는 이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길을 잃은 듯 했죠. 그의 어깨는 다시금 무거운 책임감과 알 수 없는 회한으로 짓눌렸고요. 그의 삶은 다시 무채색의 고독 속으로 깊이 잠겨 들어갔습니다. 그는 자신과 장수영을 둘러싼 모든 시선과 상황이 두 사람을 이어줄 수 없는 장벽처럼 느껴져 무기력감에 빠져들었습니다. 팽소진의 공세는 김필모가 장수영과의 관계에서 혼란스러워하는 틈을 타 더욱 거세졌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김필모에게 간접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의 권한을 넘어 김필모의 일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김필모가 맡은 상가 타일 교체 공사 입찰에 영향을 미치려 하거나 아파트동 대표 회의 석상에서 수영내 가게에 대한 불필요한 문제를 제기하며 간접적으로 장수영을 압박했죠. 팽소진의 치밀하고도 끈질긴 시도는 점차 김필모의 숨통을 조여왔죠. 그녀는 김필모가 장수영을 향해 닿는 마음을 자신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겼죠. 필모가 아내의 죽음 이후 얼마나 외로운 시간을 보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녀는 그 외로움을 이용해 자신이야말로 그의 삶에 필요한 존재임을 각인시키려 했죠. 그의 지친 어깨를 위로하는 척 그의 고독한 마음에 유일한 위안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자신뿐이라고 은밀히 주입했으니까요. 그녀의 이런 모습은 장수영과 김필모 모두에게 불필요한 부담과 스트레스로 다가왔죠. 특히 필모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짐이었죠. 그는 어떻게 해야 팽소진의 접근을 물리칠 수 있을지, 그러나 동시에 그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상황을 정리할 수 있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우유부단함은 팽소진에게는 더욱 강한 신호로 받아들여졌죠. 그녀는 이제 자신이 김필모의 가슴속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확신했죠. 팽소진의 마음속에는 김필모와 함께 외로운 삶을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장미진과 김재영은 이제 부모님들의 관계를 그저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엄마 장수영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와 아빠 김필모의 깊어진 고독은 두 딸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까요. 특히 팽소진 소장의 노골적인 방해 공작과 그로 인해 부모님들이 겪는 고통을 목격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나서야 할 때가 왔음을 분명히 깨달았죠. 우리 엄마가 저렇게 시무룩한 모습은 처음 봐. 미지는 엄마의 힘겨워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죠. 재영이 역시? 우리 아빠도 마찬가지야. 너희 엄마 덕분에 잠시나마 웃음을 되찾은 것 같았는데 팽 소장 때문에 괜히 스트레스만 받는 것 같아. 우리가 나설 때가 됐어. 그렇게 두 절친은 의기투합했습니다. 두 딸은 부모님의 행복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죠.
이들은 부모님들의 과거 상처와 사회적 시선 때문에 조심스러워하는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죠. 그렇기에 직접적으로 부모님들에게 간섭하기보다는 상황을 정리하고 두 사람을 자연스럽게 이어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판단했죠. 그들은 자신들의 오랜 우정과 부모님들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오직 딸만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저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부모님들의 행복을 위한 조력자로 나서기로 결심한 겁니다. 이는 부모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그들은 필모가 아내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었고, 수영이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져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랐죠. 두 딸의 굳은 결심은 이 복잡한 삼각관계의 새로운 전개를 예고하는 강력한 파동이 되었습니다. 장수영과 김필모를 둘러싼 미묘한 감정의 파문은 이제 작은 물결을 넘어 서로에게 등을 돌리게 만드는 거친 풍랑이 되었죠. 팽소진의 집요한 방해와 그로 인해 커진 주변의 수군거림은 장수영에게 다시금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으니까요. 김필모의 묵묵한 인내심 역시 한계에 다다른 듯 했죠. 그는 장수영의 의도적인 회피 속에서 자신의 감정 표현에 대한 혼란과 세상을 떠난 아내에 대한 죄책감 사이에서 깊이 고뇌했죠. 서로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그들은 주변의 시선과 오랜 상처, 그리고 예기치 못한 인물의 방해 앞에서 각자의 껍질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던 두 딸, 장미진과 김재영은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죠. 엄마와 아빠의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 사랑을 주저하는 그들의 뒷모습은 두 딸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으니까요. 특히 팽소진 소장의 노골적이고 집요한 방해 공작은 두 딸의 분노를 자아냈고, 이제는 이들이 직접 나서야 할 때임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죠. 부모님들의 상처와 사회적 시선을 이해하기에 직접적으로 강요하는 방식보다는 부드러우면서도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죠.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부모님들이 오직 둘만의 힘으로 상황을 헤쳐나가며 서로의 진심을 확인할 기회를 만드는 것이었죠. 미진과 재영은 조심스럽게 상가 번영의 총무를 설득했습니다. 상가 환경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소규모 공사를 계획했죠. 공용 통로 타일 보수와 수영 내 슈퍼업 간판 지지대 강화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는 모두 장수영과 김필모를 자연스럽게 엮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었죠. 필모는 타일 전문가로서 실제 시공에 참여하게 되었고, 수영은 슈퍼 사장으로서 상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전반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죠. 팽소진 소장은 이 공사를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려 안간힘을 썼지만 미진과 재영은 미리 상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놓았죠. 공사 내용은 철저히 김필모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팽소진의 시도는 번번이 좌절되었고, 그녀의 행동은 오히려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죠. 공사 당일 김필모는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죠. 그의 능숙한 손놀림과 진중한 태도는 여전했죠. 장수영은 공사 때문에 불편해하는 손님들을 달래고 시원한 음료수를 가져다주며 김필모의 작업을 도왔습니다. 그녀의 배려와 세심함은 김필모의 지친 마음에 깊은 위로를 선사했죠. 둘은 오랜만에 아무런 방해 없이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었죠. 작업 중간중간 오가는 짧은 대화 속에서 잊고 지냈던 편안함과 설렘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죠. 주변의 시선이나 팽소진의 존재는 잠시 잊은 채 그들은 오직 서로의 존재에만 집중하는 듯 했습니다. 미진과 재영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고요. 절정은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찾아왔죠. 낡은 간판 지지대를 교체하던 김필모가 사다리에서 내려온 순간 사다리가 기우뚱하다가 수영을 덮쳤죠.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필모는 본능적으로 수영을 감싸 안으며 옆으로 굴렀죠. 사다리는 다행히 비켜갔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몸은 완전히 밀착했죠. 필모의 놀란 눈빛과 장수영의 걱정스러운 시선이 교차하는 짧은 찰나, 그들은 모든 복잡한 감정들을 넘어 서로에 대한 진심을 읽어낼 수 있었죠. 팽소진은 이 기회를 틈타 위험한 공사 강행은 김필모 동대표의 무리한 판단 때문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죠. 상가 입주자들이 나섰습니다. 그건 단순한 사고였을 뿐이고 이 공사는 상가에 반드시 필요했다고 말이죠. 그들은 팽소진의 이기적이기만 한 태도에 이미 질려 있었으니까요.
작은 사건을 계기로 필모는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음을 깨달았죠. 그의 손을 붙잡았던 수영의 따뜻한 온기. 그리고 그녀의 눈빛 속에서 읽어낸 진심은 아내에 대한 죄책감이라는 굳건한 벽을 허물었죠.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현재의 행복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영 역시 자신의 인생에 2번 다시 남자는 없을 것이라던 맹세를 거두기로 결심했죠. 그녀는 필모의 곁에서라면 새로운 사랑 앞에서 느꼈던 불안감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죠. 팽소진의 시선과 주변의 수군거림이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 그들은 그것들을 묵묵히 이겨낼 용기를 얻었습니다. 미진과 재영은 부모님들이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을 확인한 후 각자의 부모에게 진심을 담은 편지를 전달했죠. 편지에는 어린 시절부터 지켜봐온 부모님들의 외로움과 고통, 그리고 지금 찾아온 행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진심 어린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아빠가 더 이상 외롭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딸들의 응원은 수영과 필모에게 마지막 망설임을 떨쳐낼 용기를 주었죠. 그들은 더 이상 외면하거나 주저하지 않았죠. 과거의 아픔을 보듬고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기로 결정했으니까요. 필모는 수영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속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그의 진심은 수영의 마음을 울리기에 충분했죠. 수영 또한 그에게 기댄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지난 세월의 아픔을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눈물이었죠. 팽소진은 결국 상가 주민들과의 불화로 인해 관리소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죠. 더 이상 김필모와 장수영의 삶에 개입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뒤늦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돌아선 남녀와 주민들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죠. 그녀는 결국 자신이 자초한 외로움 속으로 다시 잠겨들어야 했습니다. 에센시아 아파트 상가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수영 내 슈퍼와 실내 포장마차에는 장수영의 밝은 웃음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김필모 타일에서는 이전보다 더욱 활기찬 망치 소리가 들려왔죠. 그들은 비록 젊은 날의 불같은 사랑은 아닐지라도 오랜 세월을 거쳐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을 줄 아는 성숙하고 깊은 사랑을 시작했죠. 두 딸의 따뜻한 응원과 지지 속에서 장수영과 김필모는 고요하지만 견고한 두 번째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늙어가면서도 불붙는 사랑은 가능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셔? 아니 돼요. 첫날 밤은 보고 가셔야죠. 홍홍홍. 1박 2일 5성급 호텔에 호캉스를 준비한 김필모. 풀 마사지 서비스에 핀란드식 사우나에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최고급 레드와인과 와규 스테이크까지. 두 사람은 평소와 다른 호사를 누렸습니다. 드디어 잠자리. 비록 55세와 57세. 늦은 나이지만 두 사람은 건강했고 몸매도 탄탄했습니다. 평생 부지런하게 살아온 둘은 군살이든 뱃살이든 나이살이든 찔 틈이 없었죠. 두 사람은 알몸이 되기 전부터 불덩어리였습니다. 20년 만에 남자의 손길을 허락한 수영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죠. 비에 젖은 비둘기가 따로 없었죠. 떨리기는 필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년 전에 아내를 잃었지만 그 전에 투병 생활만 5년이었기에 실제 필모도 여자를 안아보는 건 10년도 훨씬 넘었으니까요. 은은한 조명이 두 사람의 나신을 축복하듯 어루만졌습니다. 필모가 수영의 입술을 살포시 깨무네요. 정성스럽게 수영의 입술을 흡입하던 필모가 블루투스로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를 스피커와 연결했습니다. 스위트룸 통창 양쪽으로 이스터섬의 거대 석상 모아이처럼 우뚝 선 탄노의 스피커에서 가슴부터 훑고드는 피아노와 첼로의 묵직한 저음이 흘러나왔죠. 수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수영은 클래식은 잘 몰라도 필모 덕분에 차 마시며 가끔 들었죠. 필모가 가장 좋아하는 소나타입니다. 음악으로 수영을 먼저 녹이는 필모에게 살짝 눈을 흘겼죠. 필모 씨, 미워요. 말과 달리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다가오는 필모의 목을 살포시 끌어안았죠. 입술을 다시 포겠죠. 불길에 휩싸인 두 사람은 서로의 옷을 찢다시피 거칠게 한 몸이 되었습니다. 구스타프 클림트의 명화 키스를 옆으로 눕힌 것처럼 필모가 흘긴 눈에 묘한 빛이 일렁였죠. 수영의 두덩이 달아올랐고요. 필모가 수영 씨는 200억짜리 스트라디바리우스보다 더 예민해요. 하며 얄궂게 웃네요. 수영은 저도 모르게 콧소리를 연발로 쏟아내네요. 수영의 나시는 첼로가 되었고 필모의 열 손가락은 지팡과 활을 움켜쥐었죠.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가 수영의 나신을 첼로 삼아 진지하게 연주되었죠. 거칠면서도 우아한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가 펼쳐졌습니다. 첼리스트 필모가 활 대신 손가락으로 현을 튕기자 첼로의 허리가 꺾였습니다. 피치카토 주법이 첼로의 관능을 깨웠죠. 신뢰와 사랑이 넘치는 커플만이 합주할 수 있는 고도의 화음에 천상의 가락이 물결쳤죠. 필모의 기교가 극한으로 치달았습니다. 슈베르트의 원곡보다 선율이 깊었죠. 첼리스트가 속사포 같은 활 놀림으로 저음부터 초공까지 휘몰아쳐 파도를 연상케 하는 게 원곡 1악장의 백미입니다. 필모의 연주는 거의 신기에 가까웠죠. 섬세한 손길과 더운 숨결이 첼로에 달아오른 몸통을 구렁이처럼 휘감았습니다. 1악장을 끝낸 필모의 불덩어리 같은 입술이 첼로 몸통 구석구석 추상화를 그리며 2악장 아다지오를 원곡보다 느리게 시작했죠. 수영은 자지러지기 직전이네요. 입술과 혀끝이 닿는 곳마다 샤갈의 붓터치인 듯 스파크가 일었죠. 감전된 부위마다 자릿자릿했고요. 뜨겁고 끈끈한 투명 물감에 피부가 녹아내렸습니다. 말랑한 젤리 촉감이 가슴골을 지나 빗장뼈에 이르렀을 때 수영의 숨이 잠깐 멎었죠. 필모의 더운 숨결이 귓바퀴를 간지립니다. 이어 앞니로 귓불을 잘근잘근 깨물었죠. 저절로 수영의 허리가 초승달처럼 휘었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필모의 돌덩이 같은 허벅지가 거칠게 파고들었죠.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3악장 알레그레토가 드디어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었습니다. 허걱. 통증 같은 쩌릿함이 묵직하게 수영의 꼬리뼈를 강타했습니다. 비록 늙어가지만 아직 식지 않은 혈기가 극지로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결국 노곤하게 늘어지는 몸을 침대에 눕히고 짙게 남아 좀채 사라지지 않는 감흥이 잦아들 때쯤 다시 타오르는 필모의 눈길에 점화된 수영이 화들짝 놀라 온몸을 부르르 떨었죠. 수영이 모기소리로 물었습니다. 또요? 필모가 느물느물하게 웃기만 합니다.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3악장의 클라이맥스 부분이 버퍼링 걸린 LP 음반처럼 첼로의 허리를 느물느물 반복해서 파고들었습니다. 침대 발치에 설치된 대형 수족관에서 열대어들이 필모와 수영을 뚫어져라 주목했죠. 열대어 중에서도 푸른 몸통과 공작새 같은 부채꼴 꼬리를 자랑하는 하프문 베타 한 쌍이 뒤엉켰습니다. 수컷이 암컷의 아가미를 조곤조곤 씹어댔죠. 주둥이 쩍 벌린 암컷의 고리 눈에 초점이 사라졌고요. 열 오른 암컷의 아래 돌기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도가니 속 쇳물처럼 벌겋게 달아오른 수컷의 주둥이가 암컷의 돌기를 자근자근 깨물었죠. 암컷이 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컷의 아래 돌기가 터질 듯 팽창했고요. 수북이 쌓인 알 위에서 가슴 지느러미를 미친 듯 떨어대더니 기어이 용광로처럼 뜨거운 수컷의 아래 돌기가 투두둑 터져버렸죠. 그리고 두 마리 모두 혼절했습니다. 필모와 수영이 첫날 밤일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나란히 누웠습니다. 수영은 너무 황홀해 믿어지지 않습니다. 연락의 잔물결이 수영의 가슴골을 적셨죠. 필모가 수영의 앞니마에 살짝 입을 맞추네요. 오랜 세월 잊고 살았던 정열과 감흥이 두 사람의 젖은 몸을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